자, 그럼 먼저 개별 행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개별 행입니다. 개별 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각각의 회사별로 우리가 어떻게 값들이 도출이 됐는지, 그 거리 값들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집별로 이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사이먼트 어사이먼트로 몬트 값으로 우리가 값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K 클러스터 값을 우리가 갖고 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보는 이 값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값 중에서 우리가 아규먼트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우리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의 별로 우리가 묶어놨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우리가 매핑으로 묶어놨죠. 매핑으로 이렇게 다 값들을 묶어놨기 때문에요. 이 값들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핑으로 이 값들이 묶어져 있는 것을 풀 때 우리가 언네스트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언네스트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풀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컬스 네임 해가지고요. 컬럼 이름 중에서 assign argument 요 값을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요 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해주고요. 요렇게 처리해주면은 요거를 우리가 행을 요 열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어사이먼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사이먼트를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이게 풀어졌죠. 지금 각각의 K 클러스터별로 묶어져 있는 값들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규먼트 값만 풀어졌죠. 나머지는 그대로 돼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아리조나 값, 회사명이죠. 회사명에 각각의 이 픽스드 차지 값들이 우리가 나와 있는 거를 이 값들의 개별 값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개별 행을 봤으니까 군집별로 값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별 클러스터별로 개별 군집별, 개별 클러스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값들은 우리가 클러스터라는 값으로 우리가 변수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스 해가지고요, 값들을 저장을 해 볼게요. K 클러스터 값들을 갖고 오고요. 지금 위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 오고요. 이번에는 onNest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columns name을 우리가 뭘로 줄 거냐면요. 이번에는 tided라는 걸로 주겠습니다. tided라는 값으로 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다시 클러스터를 해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 각각의 개별 회사들별로 개별 행별로 회사들별로 각 개인별,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이 되면 개인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회사별로 이제 묶었으니까 개인별 또는 회사들 각각별로의 우리가 값들을 도출했는데, 클러스터가 2개로 나눴을 때 값, 뒤에 보시면 또 3개로 나눴을 때 값들이 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76개나 나왔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각각의 클러스터의 값들만 이제 뽑아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 값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클러스터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값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 클러스터의 값들, 그 거리 계산한 그 값들을 나오고요. 2번 클러스터의 값들이 또 나오죠. 위에 있는 거는 개별, 회사별 이제 클러스터 값이, 회사별 거리 계산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회사들이 묶어서 2개 그룹으로 묶여졌을 때 각각의 값들입니다. 자, 이 값들이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돼 있죠. 이 값들이 잘 구분이 돼야지만 두 그룹이 차별성 있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A그룹과 B그룹 또는 C그룹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이디 모델이 나와 있고, 이제 2개일 때, 3개일 때는 총 3개 그룹의 값들이 나오겠죠?
4개 클러스터는 4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값들이 보시면 되고, 총 44개로 줄어들었죠. 이거는 각 개별 클러스터의 개별 값들인데,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별이니까 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집별, 이제 각 회사별로의 값도 나왔고요. 클러스터별 값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클러스터, 우리가 K 군집을 2개 했을 때, 3개 했을 때, 4개 했을 때, 적합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값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 클러스터, 우리가 구분하는 전체 클러스터별, 우리가 클러스터 분석한 값들에 대한 전체 값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해서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해 볼게요. 클러스터링 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K 클러스터 값들을 갖고 오고, 자, 그 중에서 언네스트 해주시고요. 컬럼 이름을 우리가 뭘 갖고 오냐면, 이번에는 글랜스라는 걸로 갖고 오겠습니다. 글랜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값입니다. 글랜스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glance. 자, 이 값으로 우리가 이 값으로 갖고 오고요. 자, 이 값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8개 나오죠. 2번 클러스터부터 9번 클러스터로 나눴을 때까지 이제 개별로 나눠졌던 거를 묶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 클러스터의 그 적합도를 보기 위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total.witness라는 게 있죠. witness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요 값들이 얼마나 이제 줄어드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런 값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좋긴 한데, 이 클러스터가 더 쪼개면 쪼갤수록 많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줄어들진 않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값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무작정 줄어드는 게 좋으냐, 무작정 그러면 많이 클러스터를 하는 게 좋으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마케팅 전략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룹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타겟팅을 할지, 그런 개수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엘보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보우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통계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통계학에서 보시면 우리가 요인 분석할 때 스크릿 차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그려집니다. 자, 우리 위에 클러스터링 값들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확인을 할 거니까요. 클러스터링 값 갖고 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화면에다 찍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 플롯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확인하시고, 자, 매핑은 우리가 에스테틱 해주고요. 우리가 X 값은 우리가 K로 쓸 거고요. Y 값은 우리가 토토점, 우리가 withness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화면에다 찍어줘야 되니까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요, 라인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함수 중에 또 포인트를 이용해서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릭이죠. 자, 함수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 도표처럼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2개일 때부터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게 지금 저희가 9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더하면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한번 위에 올라가서 9개가 아니고, 우리가 한 15개까지 해볼까요? 다시?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쭉 해보시면, 엘보우 차트가,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쪼개면 쪼갤수록 좀 더 디테일하겠죠.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23개의 우리가 그 회사를 가지고 분석하면, 최대한 나눠주면 23개까지 나눠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각 개별 회사들을 다 독립적으로 보는 데까지 우리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런 값들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값들을 이용해서 줄어들고 이제 이게 적합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어든 값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잘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봤을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볼 때는 3개일 때 또는 아니면 5개일 때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예, 요 정도나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엘보우 차트를 그렸는데 이제는 군집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별로 어떻게 우리가 그 값들이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려보고요. 자, 우리 할 때 어사이먼트를 이번에는 또 갖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군집에 대한 거를 갖고 왔는데요.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군집별입니다. 군집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어사이먼트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사이먼트 이 값을 갖고 오고요. 우리가 gg 플롯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매핑 값을 갖고 오고 에스테틱으로 해서 우리가 x 값은 우리가 세일즈로 갖고 오고요. y 값은 우리가 퓨얼 코스트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찍어주는데 이 값의 포인트 값들을 이제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지오메트릭 함수 중에 포인트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 포인트 함수에서 또 매핑을 쓸 수 있습니다. 매핑을 쓰고요. 에스테틱을 해주고 에스테틱에서 x 값을 우리가 쓰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컬러 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값은 우리가 뭐를 줄 거냐면 점 클러스터라는 값으로 우리가 이 안에 클러스터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값을 갖다 쓰고요. 우리가 그 화면에 너무 이제 막 찍혀 있으면 여러 개가 막 복합적으로 찍혀 있으면 구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파 값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이용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0.5 정도로 우리가 알파 값을 투명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패시트 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쓸 텐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함수 우리가 그룹별로 화면을 구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시트 랩이라는 거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우리가 K 군지부를 가지고 쪼갭니다. 그래서 화면을 총 우리가 8개가 쪼개지겠죠. 아, 물론 여기서는 이제 15개로 했으니까 14개까지 쪼개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K랩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군집별로 쪼개 주고요. 우리가 다시 지오메트릭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다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또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해주고요. 사이즈는 우리가 5로 해서 찍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X 값으로 우리가 쉐이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5개가 화면에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요거는 9로 줄여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자, 군집별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군집이 2개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 값들을 화면에다 찍어주고요. 그게 요 부분입니다. 군집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클러스터, 이게 색깔별로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서 X값은 이 각각의 클러스터의 이 클러스터의 대표값들, 평균값들을 우리가 대표값들을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클러스터 중심으로 해서 요 대표값들이 뭉쳐져 있는 게 더 필요한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클러스터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너무 퍼져 있고요. 그 대표값들이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2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3번이 좀 유력하다고 했죠. 3번도 유력하고요. 아니면 4번, 5번, 6번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많이 겹쳐 있으니까 겹쳐 있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한 3개나 4개 정도, 5개 정도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최적 군집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 군집. 자, 뭐 3개, 4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클러스터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중에서 저는 3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et.seed를 이용을 해서요. 그 다음에 1, 2, 3번으로 시드 번호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K 클러스터 언더바 베스트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K-means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요. utility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centers를 해서 이 값을 3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최종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3개로 돌렸고요. 그래서 베스트 모델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전체로 어떻게 되는지를 tidy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tidy 방식으로 하시고 k 클러스터 언더바 k 클러스터 언더바 베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총 3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이렇게 값이 이렇게 뜨죠. 예, 값이 이렇게 뜨고요. 그 값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볼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 그룹별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뽑았으니까 3개 그룹으로 나눴으면 각 그룹 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집별 이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군집별 특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 그림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K 클러스터 언더바 우리가 CL이라고 해서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idy 모델에서 우리가 K 클러스터 언더바 베스트 언더바 베스트 값을 이용을 하고요. 그 값 중에서 사이즈랑 위드니스만은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하고요. 위드니스는 제거를 하고요. 위드니스를 제거를 하고 우리가 나머지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 클러스터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를 빼고요. 나머지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또는 분석에 사용했던 요 변수만 가지고 우리가
그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사이즈하고 요것만 제외가 됩니다. 그죠? k 클러스터 언더바 cl 값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다시 내용을 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k 클러스터 언더바 cl 값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벗 하고 롱고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겁니다. 피벗 롱고는 우리가 팁을 형식을 와이드형 롱고형으로 변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넓게 퍼져 있는,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한 줄로 픽스드 차지 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때 묶을 겁니다. 뭐 롱고형이냐 와이드형이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드형의 값을 쓸 겁니다. 일일이 치지 말고요.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ROR 값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스트 값 넣으시고 그 다음에 로드 팩터 값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로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번호 세일즈 값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퓨얼 커스트 값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변수들을 쓸 텐데요. 이 YD형인데 변수 하나로, 팩터 하나로 우리가 쓰겠다는 말입니다. 네, 조금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names2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거를 바꾸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타입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들은 케이스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K 클러스터 CL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이런 형태 한 줄로 이렇게 길게 와이드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요 각각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서 요 점수로 따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값들로 쭉 모아고요. 2번 클러스터 값들로 이렇게 해서 와이드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전환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서 전체 이 값들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1에는 지금 보니까 픽스드 차지가 아주 높은 그룹이겠죠. 이 그래프의 숫자만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픽스드 차지가 1번 그룹은 픽스드 차지 ROR이 그 다음에 뉴클레어가 높은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룹은 전반적으로 다 낮은 그룹이고요. 세일즈가 높은 그룹이네요. 세일즈가 높은 그룹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코스트하고 로드 팩터 그 다음에 디맨드 그로스가 높은 또는 퓨얼 코스트가 높은 그룹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총 9개 회사가, 여기는 7개 회사가, 여기는 6개 회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걸 한눈에 보면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선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G 플러스로 우리가 하고요. 그 GG 플러스 하기 전에 우리가 K 클러스터 언더바 CL 값을 쓸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GG 플롯, 그 다음에 매핑 해주고요. 에스테틱 해주고 X값. X값은 우리가 타입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우리가 케이스 값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 그룹 값은 우리가 클러스터로 넣겠습니다. 클러스터 값을 그룹 값으로 넣고요. 컬러 값도 우리가 클러스터별로 넣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찍어줄 때 우리가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 라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릭 함수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 각각의 클러스터 그룹별로 어떤 특징이 보이죠? 지금 3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퓨얼 코스트하고 로드 팩터 값이 좀 높은 그룹이죠. 그죠?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그룹이고, 세일즈가 높은 경우는 우리가 1번 그룹은 세일즈가 높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그룹이 높고요. 1번 우리가 클러스터는 우리가 픽스드 차지하고 뉴클레어랑 ROI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각각의 집단마다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런 특징들이 실제로는 각 그룹을 우리가 구분 짓는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고객군을 이렇게 나누면 고객의 특징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고객별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클러스터 할 때 클러스터 군집 분석은 보통 마케팅에서, 경영학에서 보면 고객 세분화라는 게 있는데요. 고객 세분화에서 고객을 어떻게 전체 하나의 전체 고객을 어떻게 하면 그룹으로, 비슷한 그룹을 묶을지,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K 클러스터 군집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